필요 충분 조건이고요. P면 Q이다. 요 말이 참이야. P면 Q이다가 참이야. 알겠죠? 명제에서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P가 Q를 만족시키는 거잖아. 이런 걸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고 해. 알겠죠? P면 Q이다가 참인 상황을 충분 조건이라고 해. 얘네의 진리집합,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것,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것의 진리집합을 P, 얘를 Q라고 하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될 때 그걸 우린 충분 조건이라고 해. 다시 P가 조그만해. 알겠죠? P의 해가 조그매. 얘는 엄청 커. 여기에 쏙 들어갈 수 있어. P가 Q에 쏙 들어갈 수 있어. 자리가 충분해. 알겠죠? 충분 조건. 그럼 반대로 Q가 P에 들어가려고 해. 그러면 여긴 조그만하고 여긴 넓어. 그럼 들어갈 자리가 있어 없어? 없지. 자리가 필요해. 그래서 Q가 P로 가는 거. 여기서 이렇게 요 방향으로 가는 걸 필요 조건이라고 해. 반대로 가는 걸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해 집합으로 비교하는 거야. 해의 집합으로. 근데 얘가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얘가 여기로도 갈 수 있어. 둘이 똑같아. P가 Q로도 갈 수 있고 Q가 P로도 갈 수 있어. 둘 다 들어갈 수 있어. 요 사이즈가 둘이 똑같아. 그런 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 필충이라고 얘기할 거야. 첫 번째 문제.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긴 한데 필요 조건 아닌 것. P는 Q로 들어갈 수 있는데 Q는 P로 못 들어가는 걸 찾으라는 거야. 그럼 1번부터 봐봐. X, Y가 0이라는 건 X가 0일 때 Y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상관없고 X도 0이고 Y도 0이면 둘이 곱한 게 0이겠죠? X가 뭐든 오는데 Y가 0이야. 그래도 0이겠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세 가지 경우가. 근데 여기는 절대값 X랑 절대값 Y랑 더한 게 0이라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지. 여기는 한 가지야. 그럼 얘가 여기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얘는 세 개인데 얘는 하나잖아. 이렇게는 가능하지. 여기 있잖아. 이거는 그래서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 2번 여기 Z가 0보다 크다 했어요. 0보다 큰 걸 나눠도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얘랑 얘랑 사실 똑같은 얘기지. 얘네 둘이 똑같은 얘기니까 이건 필요 충분 조건. 필충이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 X제곱이 1이야. X는 뿔마 1인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야. 얘도 이쪽에 거꾸로 가는 거죠. 필요 조건. X는 정수, 유리수. 정수는 유리수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게 드디어 충분 조건입니다. 여기도 Y 넘기면 X는 Y보다 작고 똑같잖아. 둘이 똑같잖아. 필충. 답은 4번이 정답이었어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필요 충분 조건. 네, 넘어가서 48번.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P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니까 P를 만족하는 건 A도 0이고 B도 0인 것밖에 없어. 0제곱 더하기 0제곱이 0이야. 맞지? Q는 봐봐. Q 여기 있는데 Q A로 묶으면 A 빼기 B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A가 0이던가 A랑 B가 A 빼기 B가 0이니까 A가 0이던가 A랑 B랑 똑같던가 또는 얘여도 되고 얘도 되고 얘네 둘 다여도 되고. 알겠죠?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돼. 또는이야. 또는 R은 A세제곱이 B세제곱이래. A세제곱이 B세제곱이랑 같으려면 A랑 B랑 같은 거일 수밖에 없지. R은 A랑 B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제일 좋은 건 누구야? Q가 제일 좋지. A가 0이어도 되고 A랑 B랑 같아도 되고. 얘는 조건이 두 개야. 얘는 A랑 B가 같아지는 것밖에 없고 얘는 0,0밖에 없어. 얘가 제일 조금이야. P가. 그러면 P는 Q에 들어가나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가요? P는 Q. 요게 충분 조건이라 했어. P는 Q에 들어가나요?
그치? 들어가지. P 0,0인데 A랑 B랑 같아지면 되잖아. 그럼 이건 맞았어, 기억.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가요? 그럼 R이 Q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반대로.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그럼 이렇게 거꾸로 간다고. R이면 Q이다. R이면 Q 맞죠? 얘네들이 똑같은 거 있으니까 이것도 맞아. 디귿 P2고 R은 P2고 R 이고는 교집합을 의미해요. 이고 교집합. P랑 R의 교집합. P면서 R이어야 돼. 그러면 0,0밖에 없어. 그지? 0,0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가요? 얘네들이 똑같아? 해집합이? 아니잖아. 그럼 땡이야, 땡.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예, 14번. 필요 충분 조건과 명제의 참거짓.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P면 Q이다가 참이야. P면 Q이다가 필요 조건이면 거꾸로 필요 조건이야. 그러면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는 거야. 예, 다시. P면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R이면 P이다. 요게 참이야. 필요 조건 거꾸로 가. Q이면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Q이면 R. 그러면 Q이면 R이 충분 조건. 이렇게 되는 거네.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Q이면 P. 되죠? 3단 논법 했잖아. 지난 시간에. 이거 맞아. Q이면 R 맞죠? R이면 P도 맞죠? P이면 나달. not P이면 나달. 요거 대우한 거네. 대우. 4번. 대우. not Q이면 나달? 이거 not 달면 말이 돼? 그건 아니잖아. 그치? 5번이 정답이었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고요. 유형 15. 필요 충분 조건과 진리집합. 아까 진리집합 얘기도 했는데 사이즈로 본다 그랬어. P가 Q에 포함되면 P는 Q이다. 충분 조건. Q가 P에 포함되면 Q는 P니까 필요 조건. 진리집합이 서로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세 조건 PQR에 대해서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누가 제일 커? Q가 제일 커. 그 안에 R, 그 안에 P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포함 관계가. 왜냐면 P가 R이 Q 이렇게 되는 거잖아. P가 R이 Q. 오케이? 이해되죠? 다음 좀 항상 옳은 것은 5번부터 해봅시다. P의 여집합이랑 P가 아닌 애들이랑 R이랑의 공통은 여기 순수 R이겠죠? R이랑 Q랑의 공통이 P에 들어가? 말이 안 되잖아. P가 제일 조그만데 어떻게 들어가? 땡. 4번 P랑 R의 여집합을 합치면 전체야? 아 Q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P랑 Q의 P랑 Q의 공통은 뭐죠? P랑 Q의 공통은 P죠. P가 조그맣잖아. P랑 Q의 공통은 P잖아. P에서 R을 제외해. P에서 R을 제외하면 공집합이네. 그치? 포함관계 있으니까 공집합이네. 이거 3번이 정답이네. R은 Q에서 P를 제외한 거에 포함되나요? 아니지. P만큼이 빠졌으니까 포함될 수가 없어. 그다음에 PQR의 공통은 R이 아니라 P죠. P. 네. 요 명제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왜 틀렸는지를 잘 적어 놓는 거야. 이 선지를 할 때, 문제 풀 때. 이게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잘 적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예. 55번.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P는 요거고 Q는 요거일 때 P가 Q에 의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죠. P가 Q에 의한 충분 조건, P는 Q로 들어갑니다. 그럼 P가 계산해보면 여기 절대값 벗기면 여기 마이너스 3이 생겨요. 마이너스 3, X 플러스 K, X 마이너스 K, 3, K 더하면 K 마이너스 3, X, K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P야 지금 그죠? 이게 P인데 Q도 풀어야 되네. X 빼기 8 뜬금없어. 10 마이너스 2X 3X는 18 X는 6보다 작다. 그러면 얘가 기준이 되겠네. X는 6보다 작다가 기준이 되겠다.
x는 6보다 작거나 작다야, 같다 없어? 작다야? 작다. 쟤가 들어와야 된다. k 빼기 3, k 더하기 3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같아지면 돼요, 안 돼요? 여기? 같아지면? 얘는 없는데 얘는 있어. 작은 애가 있어. 그럼 안 돼. 같아지면 안 돼. k는 3보다 작아야 돼. 근데 뭐라 했냐면 모든 자연수 k를 구하자 그랬죠. k는 1, 2를 더해주면 되고 답은 3이에요. 3보다 작은 자연수 1이랑 2를 더하면 됩니다. 3. 책이 없어? 책이 없다는 걸 이제 발견했어. 다음 59번. 세 조건 PQR이 있는데요. Q는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충분 조건, 그냥 가는 거야. Q는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나달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럼 나달이 Q한테 쏘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필요 조건. 그럼 나달은 Q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R의 부정, R을 부정해. R은 뭐야?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작다 이렇게 바뀌어. P도 부정해. 그러면 작다의 부정이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그럼 일단 우리 기준은 Q야, Q. Q가 뭐가 없잖아. Q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Q는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포함 안에 슝 이렇게 돼. 그 다음에 2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2보다는 크거나 같대. 이렇게. 이게 Q야. 그 다음에 not P가 제일 커야 되니까 얘를 데리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A가 여기 이렇게 있어. A가 이렇게 있어서 A보다 크다. 요게 P야. R이 Q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R을 보시면 R은 여기 0 되는 게 얼마야? B. 여기는 B 더하기 2죠. 그러면 X가 B보다는 크고 B 더하기 2보다는 작은데 B는 양수래. 그죠? B는 양수래. 여기 봐봐. 여기 마이너스 4부터 0 사이에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 음수 자리잖아. 음수. 여기 들어와야 돼. 여기 어떻게? B부터 B 더하기 2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 줘야 돼.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게 R이야. R. 그러면 A는 뭐보다는 커?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돼요. 그래도 포함해요. A는 마이너스 4보다 같아도 되고요. B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그냥 2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 여기도 같아도 포함해요. B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최대값 구하세요. A가 마이너스 4일 때 B가 2면 돼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 뺀 거의 최대예요. 왜냐면 A가 최대일 때 B가 최소이면 돼요. 얘의 최대는 마사고 얘의 최소는 2였으니까 둘이 빼면 돼요. 답은 마육이었다. 그림 그려서 해결하면 된다. 이런 문제 잘 나온다. 수직선 그리는 문제 잘 나온다. 집합의 연산과 필요 충분 조건 60번 보시면 다음 중 전체 집합 이외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상상해봐. A랑 B를 합쳐놨어. 이렇게. 예? A랑 B를 합쳐놨어. 그림 생각할 수 있지? A랑 B가 이렇게 있어. 거기서 순수한 A를 딱 빼내. 순수한 A만 딱 빼내. 그럼 뭐만 남아? B만 남지. B. 요게 B야. 요게 다 계산해. B야. B. B가 A급이랑 같대. 뭐라고? A랑 B의 공통이 B래. 공통이니까 작은 거. A가 크고 B가 작은 친구였어. 가 되는 거지.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거랑 똑같은 걸 찾으라는 거야. A는 B에 포함돼요? 반대야. B가 A에 포함되죠. 2번이 정답이에요. 똑같은 거 찾는 거니까 2번 해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필요 충분이었고요. 이제 오늘 나오는 거 두 번째 파트는 증명이야. 증명은 크게 두 가지 있어요.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대우법이라는 거예요. 대우법은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했을 때 얘의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잖아. 둘이 똑같잖아. 그지? 근데 얘가 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대우를 해가지고 대우가 참이네. 그러면 원래 명제도 참이었어. 이렇게 구하는 게 대우법이야. 알겠죠?
원래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 모르겠을 때 대우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해서 원래 명제를 참이라고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가 참임을 이용하여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대우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표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봐주시고요. 대우법 첫 번째. 다음은 n에 대해서 명제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에다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할 건데, 그러면 둘이 바꾸고 부정할 거지. 짝수를 부정하면 짝수의 반대 홀수, 가에 홀수가 들어가는 게 맞죠. 홀수. 홀수는 이렇게 표현해요. 2k 빼기 1 이렇게 표현해요. k에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3 나오고 3 넣으면 5 나오고 이래서 2k 빼기 1로 표현해요. 그럴 때 n을 제곱한대. 그러면 2k 빼기 1을 제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n이 2k 빼기 1이었어. 제곱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돼요. 아니, 나도 맞았네요. 여기를 얼마로 묶었어? 여기 다 가기 전에 얼마로 묶었어? 2로 묶죠, 2. 여기를 2로 묶어. 그럼 2k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 돼요. 아, 다가 틀렸네. 다에 2가 빠졌네. 그죠? 이때 얘는 k에 1 넣으면 0이죠. 0 또는 자연수이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증명이 뭐냐면 n제곱도 뭐가 나와야 돼? 홀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봐봐. 여기서 이만큼이 0이야. 0 곱하기 2에다 1 넣으면 홀수야. 얘가 1이야. 예를 들어 1이 나왔다고 쳐봐. 1 곱하기 2에다가 1 더하면 2배 한 다음에 무조건 1 더하면 뭐가 돼? 홀수가 되는 거잖아. 2배 한 다음에 1 더하면 홀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누구도 n제곱도 홀수가 된다. 일단 n제곱이 홀수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n제곱이 홀수니까 누구도 홀수야? n도 홀수야. 이렇게 된다 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래서 다 맞았어요. 3번이 2를 안 해가지고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증명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모 빵꾸에다 뭘 넣을지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앞뒤를 봐가지고 네모 빵꾸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잘 계산하면 돼. n이 요거였으니까 n제곱은 요걸 제곱한 거겠네. 양변 제곱하면 되겠네. 2로 묶었으니까 2로 묶으면 요게 들어간 게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몇 번 해보면 거의 패턴이 비슷해서 잘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귀류법이고요. 귀류법이라고 하는 건 모순을 만들어서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을 부정한 다음 모순을 만들어. 모순이 생겨. 그래서 명제가 참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모순이라고 하는 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야. 양립할 수 없는 상황. 알겠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줄 건데 요거는 혹시 학교 시험에 서술형 나오면 얘를 해봐라 라고 하는 서술형이 나올 수도 있어. 쭉 다 쓰는 거. 학교 쌤한테 그런 거 낼 거냐고 자꾸 물어봐야 돼. 알겠지? 요렇게 나와요. 다음은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할 거야. 루트 3 당연히 무리수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냐면 루트 3이 무리수가 아니라고 해. 여기 무리수라는 게 결론인데 얘를 부정해.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라 뭐라고 해? 가해?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라고 하는 거야. 유리수. 유리수라고 하는 건 분수 모양이 가능해요. 분수 모양이 가능하다는 건 A, B가 서로 소인 자연수겠죠. 더 이상 약분이 되면 안 돼. 그지? 서로 소인 자연수야. 1번이 틀렸어.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여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A제곱이라는 건 앞에 누가 곱해져? 3이 곱해지지. 그러니까 A제곱이 3의 배수가 돼. 3의 배수. 홀수가 아니라 3의 배수. 2번이 정답이에요. A제곱이 3의 배수니까 A도 3의 배수야. 아까 N이 2의 배수면 N도 2의 배수라고 했지. N제곱이 2의 배수면 N도 2의 배수. 똑같은 말이야. 3의 배수면 3의 배수다. 했더니 3의 배수면 3의 배수야. 근데 A랑 B가 A도 3의 배수, B도 3의 배수야. 그럼 3으로 한 번은 약분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 말이 안 되지. 서로소라 그랬는데. 약분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A, B가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어서 루트 3은 무리수야. 라고 요렇게 증명하면 돼요. 요런 게 그냥 서술형 쓰라고 나올 수 있다고요. 학교 시험에. 아니면 여러분 뭐냐 그거 수행평가 같은 거에서 하면 서술형이 안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67번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답지 보고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네. 유형 20번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 절대부등식의 증명이고요. 이제 절대부등식 할 거예요. 절대부등식. 오늘 필요충분, 증명, 절대부등식. 마지막이야.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은
뭐랑 똑같냐면 항등식이랑 똑같아. 항등식은 늘 성립하는 등식이었잖아. 얘는 늘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해.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몇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 이런 거 나오는데 뭐지? 이게 문제가 아마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 같아. 요거 문제죠. 68번. A가 양수고 B보다는 커, B도 양수일 때 얘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인데요. 이것도 그냥 빵꾸만 잘 채우면 돼. 알겠죠? 여기 밑에가 그래서 그랬다 이건데 빵꾸만 잘 채우면 돼요. 그러면 봐봐. 루트 A 빼기 B를 제곱하니까 A 빼기 B가 됐어. 여기를 제곱하니까 이거 제곱하면 A 빼기 2배 앞에 거 뒤에 거 가에 2배의 루트 AB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럼 A 지워지고 B는 지워지지 않고 2B가 되고 여기 가에 2 루트 AB가 와요. 이렇게. 그러면 나에 들어가는 것만 우리 찾으면 되는데 이 루트 AB랑 2B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 식이 2 루트 B로 묶여서 나를 찾는 거야. 그럼 여기 2 루트 B 얘는 있어. 그러니까 여기 누가 와? 루트 A가 오겠지 이렇게. 그죠? 얘는 B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루트 B로 묶잖아. 2도 있고. 여기 뭐가 생겨? 루트 B가 생겨. 요게 나야. 알겠죠? 그럼 증명이 끝났어. 가나만 찾으면 돼. 요 밑에는 어차피 맞는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찾으면 끝입니다. 네. 다시 71번. 71번 자주 나오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막 엄청 중요해 정도는 아니고요. 얘가 지금 뭔 얘기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이거 우리 곱셈 공식 변형해서 옛날에 1학년 처음 됐을 때 했었던 얘기인데 뭔 얘기냐면 2분의 1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a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곱셈 공식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곱셈 공식 변형할 수 있어. 맞죠? 그럼 봐봐.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지.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걸 다 더하고 2분의 1 나눠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증명이 끝났어. 증명이 끝났고 부등식이 성립할 때는 등호가 성립할 때 0이 될 때라는 얘기야.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A는 B는 2일 때 성립하겠죠 라고 쓰면 돼요.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다. 그래서 요거 곱셈 공식 잘 나오긴 하는데 엄청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한 번씩 봐주시고요. 네, 그 다음 대표 문제는 절대값이 있는 건데 뭐야? 왜 안 돼? 배터리가 없나 봐. 진짜? 잠깐만. 얘도 앞뒤의 식을 잘 찾아서 해주시면 되는 건데 보면 여기를 제곱해요. 절대값을 제곱하니까 그냥 양수로 나와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빼기 절대값 a를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b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돼요.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사라지고 더하기로 바뀌니까 2로 묶으면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게 얘예요.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4번 5번은 일단 틀렸다. 그래서 증명을 쭉 했어. 그래서 이게 성립한데 등호는 그럼 얘는 언제 같아져? 이런 얘기지. 언제 같아져? 언제 같아지냐면 이게 0 될 때 같아지는 거거든. 요 식이 0 될 때. 요 식이 언제 0 되냐면 A, B가 양수야. A랑 B랑 곱한 게 양수야? 그럼 절대값 벗고 나올 때 양수로 나오겠지. 그럼 A, B랑 지워서 사라지겠지. 그럼 이게 0이야. A, B 양수일 때. A, B가 그냥 0이야. 그럼 0 빼기 0도 0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요게 등호가 성립할 때네.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몇 번 해보면 쉬운 유형이다 라는 거고요. 유형 20인데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산술기압 평균. 설명해 줄게. 산술 평균이라는 게 있어. 산술 평균. 기압 평균이라는 게 있어. 산술 평균이 언제나 기압 평균보다 크거나 같대. 알겠죠? 산술 평균은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평균이야. A랑 B라는 점수를 받았어? 그럼 2로 나누면 산술 평균이 돼. 그죠? 기압 평균은 A랑 B를 곱해. 그래서 루트를 씌워버려. 이게 기압 평균이야. 걔가 산술 평균보다는 언제나 크거나 같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울 거냐면 A 더하기 B가 2배의 루트 AB야 라고 이렇게 공식으로 아예 외울 거고,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A가 양수고 B도 양수여야만 할 때 이 공식이 성립해. A가 양수, B가 양수. 두 양수의 합은 2배의 루트 AB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는 게 산술 기압 평균이야. 알겠죠? 두 양수의 합. 그래서 문제에 이렇게 두 양수 XY에 대하여 이런 말이 등장하면 아, 산술 기압 평균이구나 라고 눈치를 딱 채는 거야. 산술 기압 평균이구나 눈치를 딱 채. 그래서 얘는 이걸 갖는다. 이걸 구해보자 라는 거고요.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으면 전개합니다. 전개. XY 더하기 3 더하기 12Y 12 더하기 XY분의 36 이렇게 전개해서 쓰고, 다시 이걸 이쁘게 다시 정리해보면 XY 더하기 XY분의 36 더하기 15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XY 곱한 것도 양수죠? XY분의 36도 양수죠? 두 양수의 합은 2배의 루트 이렇게 되는 거야. 크거나 같다. 얘네 둘의 합은 크거나 같다. 곱하면 얼마? 36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 6이 12죠? 얘네 둘의 최소값이 12야. 둘이 더하면 27이 최소값이야. B가 27이 되는 거야. 최소값 B는 27. 그러면 이때 XY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냐면 여기가 등호가 성립할 때죠.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할 그때에 최소값을 가질 때에는 언제냐면 얘랑 얘가 둘이 똑같을 때 최소값을 가져. 여기서 봐봐. A 더하기 B가 2배의 루트 AB랑 같아야 되면 A 더하기 A가 2배의 루트 A제곱 이렇게 돼. 2A는 2A. 얘네들이 똑같으면 둘이 똑같아져 버리죠? 이렇게 같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같을 때야. 즉 XY가 XY분의 36일 때 갖다 곱하면 XY의 제곱이 36일 때고 XY는 양수였으니까 XY가 6일 때 A가 6일 때 둘이 더하면 33이 정답이고, 등호가 성립할 때는 이 두 덩어리가 서로 같을 때였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두 덩어리가 서로 같을 때였다. 77번 A 양수, B 양수, C 양수. 양수가 다 나왔어. 얘네의 최소값 구하래. 양수의 최소값 산술 기압 평균이다. 요거 좀 이쁘게 쓰면 이렇게 돼요. A분의 1 더하기 2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개해야 된다고. 전개. 얘네들이 전개하면 1 더하기 A의 B 플러스 C분의 2 더하기 2A B 플러스 C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4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전개하시면 요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최소값 산술기압 평균을 이용하면 2배의 루트 곱해 이렇게 지워지고 둘이 더하니까 4. 이게 4네 4. 1 더하기 4 더하기 4 하면 최소값입니다. 9. 9가 최소값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산술기압 평균. 아시겠죠? 해보시고. 유형 23. 조금 더 어려워지는 파트인데요.
학교 시험에 이 정도 나오면 그래도 뭐 좀 산술기하 평균은 어렵게 됐다 생각할 수 있어요. x가 4보다 크대요. 4보다 큰 거 어쨌든 양수지. 왜냐면 분모에 4 넣으면 0되잖아. 그러니까 4보다 큰 거 넣어야 여기가 양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양수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얘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산술기하 평균을 할 건데 2배의 루트 얘네 둘이 곱해. 그럼 x가 안 사라지잖아. x가 막 살아남아 있잖아. 그럼 의미가 없잖아. x를 없애주려고 요 분모를 요 x 뒤에 만들어줘. 어떻게 하냐면 3x 빼기 4 분모를 만들어준다. 알겠죠? 기억해야 돼. 분모를 만들어줘. 더하기 x 빼기 4분의 3 이렇게 할 건데, 그럼 여기 분모 만들어줄 때 3x는 원래 있었고 12를 빼줬지. 그럼 12를 다시 더해줘야 돼. 그래야 원래식이랑 똑같아졌어. 그럼 이제 요 덩어리랑 요 덩어리 산술기하 평균 해줘요. 2배의 루트 곱하면 9. 그러면 2, 3은 6 더하기 10이니까 18. 그러면 최소값 m은 18 이라고 쓸 수 있어. 그때 최소가 될 그때 등호가 성립할 때 이거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 그때에 등호가 성립할 때 어떨 때?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가 서로 같을 그때에 3x-4는 x-4분의 3, 3 지워지고 x-4의 제곱은 1이 되는 거니까 x에 얼마 넣으면 1 돼요? 얼마 넣으면 1 돼? 5 넣어도 되고 얼마 넣어도 돼? 3 넣어도 돼? 맞아? 근데 x는 뭐보다 크다 했어? 4보다 크다 했지? 3은 안 돼. 아, n은 얼마? 5. 둘이 빼면 13이 정답이에요. 요 정도 나오면 조금 어렵게 나온 편이에요. 알겠죠? 막 식도 바꿔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해서 엄청 어려운 거가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알겠죠? 81번. 근데 요새 진적고 예상한 거보다 항상 어렵게 나오고 있어서 함부로 예상을 못 하겠어. 해볼게요. 얘가 얘고 얘가 얘인데 제곱해서 더하재요. 그럼 제곱하면 되지 뭐. 2a 플러스 b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b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전개 4a 제곱 더하기 2배의 얘 하면 b분의 4a 더하기 b제곱분의 1 더하기 4b제곱 더하기 a분의 4b 더하기 a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뭐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친구들이 있어. 친구들은 어떻게 찾냐면 곱하면 사라지는 애들이 친구야. 얘네들이 친구야. 곱하면 a제곱이 사라져. 얘네들이 친구야. 이러면 a랑 b랑 사라지고 얘네들이 친구야. b제곱이 사라져. 다시 써보면 4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 더하기 4b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1 더하기 뭐였냐? a분의 4b 더하기 b분의 4a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주세요. 두 개씩 세트를 만들어줘. 그러면 이 두 개의 산술기하 평균 2배의 루트 4니까 여기 4고요. 마찬가지겠죠? 2배의 루트 4니까 4고요. 2배의 루트 얘네 곱하면 4, 4, 16이니까 8 이렇게 되네. 여기 다 더하면 최소값이에요. 16이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알파가 16이야. 알파는 16. 그때에 언제?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 언제 성립한다고? 얘네들이 같을 때 성립해요. 그러면 여기다 갖다 곱하면 4a 4제곱이 1이니까 a 4제곱은 4분의 1이죠. a 제곱은 2분의 1이죠. a 제곱이 베타 제곱인 거죠. 그래서 베타 제곱은 2분의 1. 여기도 똑같으니까 감마 제곱도 2분의 1. 그래서 다 더하시면 여기가 1이고 더하면 17이 정답이 돼요. 이것도 뭐 상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친구만 잘 만들어주면 쑥쑥 풀리는 거였다. 82. 산술기하 평균 응용하는 거고요. 두 양수 xy에 대하여 뭐라고? 양수
양수 산술기하 평균 그럼 5x 더하기 2y는 이렇게 하면 되지. 두 양수의 합이라고 하는 건 두 배의 루트 두 양수의 곱 이렇게 쓸 수 있죠. 합을 곱으로 쓸 수. 산술기하 평균 쓰자. 이게 얼마? 이만큼이 얼마래? 이만큼이 20이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20이라는 거가 있고 2가 있어요. 약분하면 여기 10이잖아. 10. 루트 100이 10이잖아. 그럼 xy가 얼마여야 돼? 100 되려면. xy 10일 거 아니야. 10. 그죠? 그럼 xy의 최대값은 얼마야? 10이야. 알파는 10. 그때에 언제라고? 얘네들이 똑같을 그때에. 그지? 5x는 2y인데 xy 곱한 게 10이라고. 그럼 x가 2고 y가 5면 2, 5, 10이고 둘이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베타 2, 감마 5 다 더하면 17이 또 정답이네. 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때에 등호가 성립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86번. 두 양수 A, B에 대해서 두 직선이 평행해요. 그럴 때 얘의 최소값을 평행해 기울기가 똑같아. A분의 2는 3분의 B. AB는 6이었네. 이런 식이 나오겠네. 덩어리로 곱해져 있으면 전개하시라고 했어요. 전개한다. 덩어리로 곱해져 있으면 AB 더하기 2A 더하기 3B 더하기 6 이렇게 되겠네. AB는 이미 6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고요. 요거는 산술기하 평균합니다. 두 배의 루트. 왜냐면 두 양수잖아. A랑 B가 양수잖아. 산술기하 평균한다고. 6AB. 근데 AB가 6이야. 6이 12. 얘네들도 12. 둘이 더하면 24가 정답이 된다. 최소값. 최소값만 구하면 되니까 24라고 답 써주시면 된다. 해주시면 돼요. 활용이에요, 활용. 활용도 잘 안 나와. 근데 나오면 두 양수가 되면 산술기하 평균 쓴다. 활용해서 양수가 되면 산술기하 평균 쓴다. 길이가 32인 줄을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 같이 3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구멍을 만드는데 전체의 최대값 구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를 x, 여기도 x겠네. 여기는 y 이렇게 y 4번 나와요. 그러면 몇 x? 사장님 몇 x? 몇 x? 2x 4y 더하면 줄의 길이가 되겠죠. 32. 이런 거 해봤죠? x 양수죠? 줄의 길이잖아. y도 양수죠? 줄의 길이잖아. x 더하기 2y는 일단 얘가 16이에요. 16. 이 약분한 거야. 그냥 쓴 거야. 계산 편하게 하려고. 2배의 루트 2xy. 그럼 16 나누니까 8이야. 8. 여기가 64여야 루트 64가 8이잖아요. 64가 되려면 xy는 32가 됐을 거예요.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구역의 전체 넓이는 x 곱하기 y가 전체 넓이인데 우리 구해놨는데 xy 32. 그죠? 최대값 32였다. 답은 32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네, 90번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은 그냥 해보시고요. 안 되면 답지 보고 다시 잘 해보시고. 코시-슈바르츠 있거든요. 코시-슈바르츠는 진적고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내 기억에 없어요. 나와도 쉽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푸는 문제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도 너무 막 좌절하지 말고 와씨 너무 어려운데 못하겠는데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안 어렵게 나올 거다. 명제잖아. 그 앞에서 우리 필요충분 요걸로 좀 어렵게 낼 거고 어렵게 내도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올 거고 함수가 어렵게 나올 거예요.
이번 시험에선.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내기를 기대하면서, 근데 진짜 예상이 안 돼가지고 요새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시험. 어쨌든 요 공식을 외우시면 돼요. 공식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ax 플러스 by라는 식이 나와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a, b, x, y가 실수일 때로 나와요. 아까는 양수였잖아. 얘는 실수일 때로 나와. 그래서 얘를 제곱한 게 얘보다 커. 누구냐면 a의 제곱, b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y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거야. 코시라는 사람이랑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찾아낸 거야. 등호는 여기 a분의 x일 때 b분의 y 이럴 때 성립해요. 등호가. 이때 성립한다. 등호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문제로 와서 보면 두 실수 xy에 대하여 코시-슈바르츠인가 보다. 양수 xy에 대하여 산술기하 평균인가 보다. 오케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100일 때 얘의 최대값, 그때 xy를 구해보자, 뭐 이런 건데요. 그러면 공식이 3x 더하기 4y가 있고, 이걸 제곱한 것은 x의 개수의 제곱 9 더하기 y 개수의 제곱 16,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공식대로 그냥 써서 넣으면 돼요. 여기가 25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이었다고 했어요. 문제에서 100. 그럼 이게 5제곱이고요. 얘는 10제곱이니까 이건 얼마의 제곱? 50의 제곱인 거죠. 맞죠? 그러면 얘는 뭐의 제곱이야? 50의 제곱이니까 얘가 3x 더하기 4y라는 게 50 마이너스 50 사이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다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양변 없애려고, 이거 제곱 없애려고 뿔마가 돼요. 뿔마. 이렇게 두 개로 나와요. 절대값 달고 두 개로 나와요. 최대값은 어쨌든 50이에요. 그때 x, y 값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면 50이 맞냐? 맞겠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라 그랬어? 100. 그때는 언제라고? 3분의 x가 여기 3분의 x가 4분의 y랑 같을 때, y는 3분의 4x일 때인 거죠. y가 3분의 4x일 때, y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9분의 16x제곱은 100인데 10이라고 썼어. 여기가 9분의 9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9분의 25 x제곱이 100, 25 약분하면 4, x제곱이 36, x는 6, y는 8이겠네요. 6제곱 더하기 8제곱이 100이니까. 그럼 50에다가 6 더하기 8, 64가 정답이 되겠네요. 네, 이것도 공식 해가지고 풀어줄 수 있으면 됩니다. 95번은 안 풀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가지고 안 하셔도 돼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다시 공식 이용해서 푸는 거 한번 해볼 건데요. 이런 문제들이 더 흔하게 나오는 문제예요. 앞에 풀었던 것보다는. 얘도 틀에다 넣어보면 5x 더하기 2y가 있죠. 제곱은 5, 25 더하기 2는 4,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하겠죠. 여기가 29인데 요 값이 얼마라 그랬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y가 29잖아. 여기가 29제곱이 오겠지. 이렇게 29 하나 29 하나 없어져. 그럼 얘는 29가 최소값 아니야? 29가 정답 4번. 이렇게 그냥 공식에 넣고 풀어주시면 답 나오는 유형. 이게 제일 흔한 유형이에요. 네, 두 문제 남았는데 99번
코시-슈바르츠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할 수 있어? 다 배운 거야?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지름 AB. 그럼 지름의 길이가 얼마죠? 4야, 4. 그죠? 반지름이 2였으니까 지름 4야. 표시. 그럴 때 점 C에 대해서 ABC 둘레의 길이가 최대였으면 좋겠대. 요 둘레의 길이가 최대였으면 좋겠대. 이거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야? 지름 한 변으로 하니까 직각삼각형이지. 그럼 이 둘레가 최대이려면 얘는 직각 무슨 삼각형이면 좋겠어? 응? 직각 무슨? 직각 뭐면 얘가 둘레가 길이가 제일 커? 삼각형은 그냥 삼각형으로 했을 때 무슨 삼각형일 때 제일 길이가 둘레의 길이가 길어? 정삼각형일 때 제일 길어. 오케이? 넓이도 제일 넓어. 정삼각형일 때. 그럼 그거를 제외하고 정삼각형은 안 되잖아, 여기서.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삼각형일 때 제일 둘레가 길겠어? 이등변 삼각형일 때 제일 길어. 이등변 삼각형일 때. 알겠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생각하면 얘의 둘레가 제일 긴 거야. 그럼 이렇게 잘라. 그럼 여기가 수직도의 직각 이등변이니까. 그럼 요 길이는 2였어. 요 길이도 2였어. 그럼 요 밑에 길이는 얼마야? 2대 2대 2루트 2겠죠. 요쪽도 2루트 2겠죠. 그죠? 4 더하기 2루트 2 더하기 2루트 2가 둘레의 길이야. 그러면 4 루트 2 더하기 4야. 3번이 정답이야. 4로 묶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푸시면 진짜 잘 푼 거고요. 코시-슈바르츠로 굳이 하자면 여기를 A, X, Y로 해줄게요. 헷갈리지 말게. X, Y로 해줄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여기가 4였으니까 16입니다. 여기가 수직인 건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은 무조건 직각 삼각형이에요. 이때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둘레의 길이는 X 더하기 Y 더하기 4잖아요. X 더하기 Y 더하기 4인데 이 X, Y는 X 플러스 Y의 제곱은 2배가 아니라 뭔 소리야? 1 더하기 1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이렇게. 여기가 2고 얘가 16이야. 곱하는 거야. 32야. 32는 4루트 2야. 요 값이 4루트 2야. 최소값이. 여기 제곱을 루트 씌우는 거야. 4루트 2. 4루트 2 더하기 4 똑같이 나옵니다. 답이. 알겠죠? 굳이로 하면 이런 거였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 차례대로 접하고 있고 구의 중심을 각각 PQ라고 할 때 PQ의 길이가 18일 때 세 구의 건널비의 합이 최소 값을 A파이라고 하고 세 구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 라는 걸 물어봤는데 구의 건널비 어떻게 구해? 구의 건널비 공식 구의 건널비 몰라? 4파이 R제곱이 구의 건널비였고 배워본 적 있어? 처음 들어봐? 구의 건널비?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게 부피예요. 부피 배운 적 있어요? 아 그래? 어쨌든 그런 거예요. 4파이 R 제곱이에요. 구의 건널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첫 번째 반지름을 R1이라고 할 거야.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R2, 세 번째와 R3라고 할 거야. 그러면 R1 한 개, 그 다음에 R2가 2개, 2R2, R3 한 개, 더한 게 18이다. 이런 거죠. 그죠? 3개짜리도 똑같아. 그래서 R1, 2R2, R3의 제곱은 R1의 개수의 제곱,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1제곱 이렇게 씁니다. 개수, 앞에 개수, 앞에 개수, 앞에 개수. 앞에 개수, 그러면 R1의 제곱, R2의 제곱, R3의 제곱 이렇게 옵니다. 그럼 여기가 4, 5, 6, 6이 되고요. 얘는 18의 제곱이에요. 계산하는 거 잘 보세요. 6으로 나눠줄 거잖아요. 18의 제곱을. 그러면 18은 18 곱하기 18이었는데 6으로 나누니까 여기가 3이 남습니다. 3.
38에 24, 3일은 3이니까 얘가 54가 돼요. 54. 그죠? 54. 누가? 요게 54라고.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 더하기 R3의 제곱이 54라고. 됐어. 이제 여기 다시 와봐. 그럼 얼마만 곱하면? 4파이만 곱하면 9의 넓이가 되는 거지. R1에다가 4파이 곱하고 R2에다가 4파이, R3에다가 4파이 곱하면 되잖아. 여기다 4파이를 곱해. 여기도 4파이를 곱하겠죠. 4, 4, 16, 5, 4, 20, 216 파이인데 A가 216이 나와. A는 216이었습니다. 그죠? 이제 세구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보는데 그때의 등호가 성립할 때 이런 말이라 그랬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그랬어? 얘가 같아질 때야. 뭐냐면 1분의 R1은 2분의 R2는 1분의 R3랑 같아질 때. 그래서 여기 두 개 해보면 2배의 R1이 R2, 여기 두 개 해보면 2배의 R3가 R2. 즉 R1이랑 R3는 같은 거야. 길이가 같아야 돼. 얘네랑 같으려면. 그죠? 그러면 R1이랑 R3가 길이가 같아. R1이랑 R3의 길이가 같아. 이렇게 바뀌어. 그리고 R2 대신에 얼마를 쓰래? 2R1을 쓰래. R2 대신에 2R2를 쓰래. R2 대신에 2R1을 쓰래. 2R1을 쓰래. 그럼 2는 4, 5, 6. 6R1이 18이 됩니다. R1은 3이 돼요. 그래서 R1은 3. R2는 2배 한 거죠. 6. R3는 똑같죠. 3. 6 더하기 6, 12가 돼요. 12. 반지름 길이 합은 12. B는 12. 둘이 더하니까 22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해줄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여기까지 풀 거고요. 이 책에 조금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 아까 안 풀고 넘어간 것도 되게 어렵거든? 근데 그런 거까지 막 학교에서 시험에 내진 않을 거고 그래도 찍어준 거 중에 내겠지. 네, 라고 생각하고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네.